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가 오늘부터 오렌지 등급 적용됩니다. 비즈니스 영업 규제가 완화됐고 사회적 모임이나 행사들의 규제도 한층 유연해지는 옐로우 등급이 적용됩니다. 자체적인 보건국을 운영 중인 파사데나와 롱비치시도 옐로우 등급에 맞는 추가 경제 재개방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입원율을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개선되면서 타주나 한국에서의 관광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지식 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이자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라디오서울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3차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접종 행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타운 6가와 맨해튼 코너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예약 없이 접종소를 찾는 주민들도 접종이 가능하며 모더나 백신과 존슨앤존슨 중 선택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모더나 1차 접종을 받은 접종자들도 현장에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한인 여검사가 조직에서 상습적인 성희롱 피해를 입고 승진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며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아시아계 할머니 2명이 묻지마 흉기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대형 지출안과 관련해 타협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증세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대형 로켓의 지구 추락 위험성을 부각하면서 비행 궤도 추적에 나서자 중국은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화성 이주 목표로 개발 중인 우주선 스페이스X가 4차례의 실패를 딛고 발사 후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과태료 체납 등의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 해수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가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3.1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아내는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는 뉴욕 매츠와의 경기에서 4이닝 2안타 1실점을 기록한 뒤 교체됐습니다. 오늘은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오클랜드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합니다. 한편 LA 다저스는 시카고 컵스에게 5대6으로 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면서 조 3위까지 떨어졌고 LA 엔젤스는 템파베이에게 1대3으로 패해 4연패에 빠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혼조, 그리고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5.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오전에는 구름 낀 하늘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6일 목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1부입니다. 오늘 김인정 앵커가 하루 휴가여서 김현지 앵커님과 함께 모닝뉴스 진행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자, LA 카운티가 오늘부터 이제 옐로우 등급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LA 카운티가 오렌지 티어에서 가장 규제가 완화된 옐로우 등급으로 진입하면서 오늘부터 비즈니스 영업 규제가 한층 완화되고 사회적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옐로우 등급 다음 정상화입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옐로우 등급에서의 LA 카운티 어떻게 바뀌는지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LA 카운티가 지난 4일 옐로우 티어로 넘어가게 되면서 카운티 내 비즈니스 업장들의 영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 카드룸, 와이너리는 실내 수용 인원이 기존의 25%에서 50%로 늘어나고 만일 모든 입장객들이 백신 접종 완료 혹은 코로나 음성 결과를 증명하게 되면 수용 인원은 75%까지 늘어납니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바의 경우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실내 영업이 가능해지며 만일 모든 손님들이 코로나 음성 결과 혹은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게 되면 수용 인원은 37.5%까지 늘어납니다. 식당은 실내 수용 인원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50%로 제한되지만 200명 인원 제한은 이제 해제됩니다. 컨퍼런스, 리셉션, 그리고 각종 모임의 경우 야외에서는 최대 200명까지 허용되며 모든 인원들이 코로나 음성 결과 혹은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게 되면 최대 400명으로 늘어납니다. 컨퍼런스, 리셉션, 그리고 미팅을 실내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원들이 코로나 음성 결과 혹은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되는데 제한 인원은 최대 200명까지 허용되고 좌석을 지정해야 합니다. 비공식 모임의 경우 야외에서는 100명으로 늘어났으며 실내 모임의 경우 권장하지 않으나 장소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되거나 최대 50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링크, 아케이드와 같은 실내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경우 수용 인원이 현재의 25%에서 50%로 늘어나고 만일 모든 입장객이 백신 접종 완료 혹은 코로나 음성 결과를 증명할 경우 75%까지 늘어납니다. 그동안 영업이 불어댔던 사우나는 이제 최대 수용 인원이 50%로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이 허용됩니다. 실내에서 착석 가능한 라이브 공연장은 대형 공연장의 경우 수용 인원은 10% 혹은 2,000명으로 제한되고 1,500명 미만을 수용하는 소규모의 경우 수용 인원은 25% 혹은 300명으로 제한되지만 모든 입장 인원이 코로나 검사, 음성 혹은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면 50%로 늘어납니다. 다저스 스테디움과 같은 야외 경기장의 경우 수용 인원은 기존 33%에서 67%로 늘어나게 되고 테마파크의 수용 인원은 25%에서 35%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테마파크의 실내 수용 인원은 여전히 25%로 제한되고 입장객들은 백신 접종 완료 혹은 가주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저 입원율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내 코로나19 환자 입원율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초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가 가장 호전된 상황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비상사태 초기이던 작년 3월 30일 기록됐던 입원 환자 수 1,617명보다 적은 1,608명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주 전역 입원자 수가 최악이었던 지난 1월 6일에 2만 1,936명에서 93%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 LA 카운티도 지난 2일 기준 입원 환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인 8,098명의 5% 수준에 그치는 386명으로 대폭 완화된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샌디에고,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츄라 카운티도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작 초기 수준까지 하락한 입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같이 유독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난 수주간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 관련 불평등 문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95%를 넘어선다는 실증 사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신 접종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전 국민 70% 이상인 500만 명 넘게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의 보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차 파이자 백신 접종 일주일 뒤 감염 예방률이 95.3%, 생존율은 96.7%를 기록했습니다. 2주 뒤에는 이 수치가 각각 96.5%와 98%로 상승했습니다.
한 차례만 접종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접종 뒤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감염 예방률은 57.5%였고 생존율은 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두 차례 접종이 유의미하게 면역과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며 반드시 두 차례 접종을 마쳐야 한다라 강조했습니다. 제약업체 모더나도 자사가 개발한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하면 주요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는 소규모 임상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스터샷, 세 번째, 3차 백신을 맞았을 경우 이들이 남아공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에 더 나은 면역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40명은 1, 2차 접종을 마치고 최대 8개월 뒤 기존 백신이나 남아공발, 브라질발 변이에 특화한 백신을 추가로 접종했습니다. 변이에 특화한 부스터샷을 접종한 이들은 기존 백신을 추가로 맞은 사람들보다 2배 많은 중화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모더나 측이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가 오늘 한인타운 유가와 맨하튼 코너의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3차 백신 접종 행사의 대상은 가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저희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접종 예약을 마치신 분 외에도 워킹으로 행사장을 당일 찾으시는 분들도 접종을 해드립니다. 백신 접종은 유가와 맨하튼 코너에 위치한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클리닉, MCCN의 의료진과 간호원,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직원들이 접종을 도와드립니다. 접종 현장에는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이 모두 준비돼 원하는 백신을 골라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접종소에서 모더나 1차 접종을 받은 분들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백신 접종소에서 간편하게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무데나 1차 맞으신 분도 2차는 우리 그 사이트에서 맞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example을 말씀드리면은 매직 마운틴, 잉글우드, 포모나 42가 가셔가지고 주사를 받았는데 너무 멀고 가기 힘든 분들은 여기 우리 한인타운에 오셔가지고 안전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외에도 무료로 코로나 검사도 진행합니다. 네, 맞습니다. 코비드 테스트는 다 워킹입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우리가 한 300에서 400명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코비드 테스트를 하시면은 20분 아니면은 1시간 만에 테스트 결과가 나오니까. 접종소를 찾는 분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등 아이디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가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인슈런스 카드가 있으면 좋고, 인슈런스 없어도 됩니다. 신분이 없어도 됩니다. 일단 오셔가지고 안전하게 접종을 바이러스 코비드 접종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진짜 아이디를 뭐 잊어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도와드려가지고 접종할 수 있게 다. 접종을 완료하는 분들에게는 이날 고급 천 마스크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라디오 서울의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는 대도식당, 한미은행, 카우나체어, 셀리온, 브랜뉴데이, 웰케어 후원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공급 확대의 길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도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서 업계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면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논의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싹쓸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다분히 의식한 결정입니다.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 expect we'll have more now that the WTO meetings are underway. We'll have more to say very soon on this. 미 무역대표부는 최근 백신 제조사와 만나 지재권 면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WTO와도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WTO에서 진행되는 백신 지재권 면제 협상은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64개 회원국 전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That process will take a series of months and requires a unanimous point of view to move forward. 게다가 제약사들이 강력한 반발도 문제입니다. 제약사들은 백신 지재권 면제가 전염병에 대한 기업 대응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공화당도 지재권 면제에 부정적이고 제약사 눈치를 보고 있는 일부 선진국의 동참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실제 백신 지재권 면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지식 재산권 면제를 지지한 미국에 대해서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환영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한 조 바이든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지지는 세계 공중보건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의 공평함을 지지하는 지혜롭고 도덕적인 리더십을 반영했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성명을 첨부하며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백신의 공평함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면서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WHO와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이끄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 재산권의 면제를 지지하기로 하자 제약업계에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제약사들이 속한 국제제약협회 연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에 실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지재권 면제는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가 복제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상입니다. 백신 부족 사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었으며 최근 인도 등의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죠. 현재 미국에서 크루즈 시험 운항을 위한 기술적 지침을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를 했습니다. 크루즈 운항도 이제 서서히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상황이 많이 개선됐고 경제도 활짝 열리면서 타주나 한국에서 LA 관광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가 코로나 입원율 면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타주와 비교해 현저히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서 LA 등 가주가 다시 관광 데스티네이션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의 경우 남가주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옐로우 티어로 진입하게 되면서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가 오픈한 것은 물론 식당과 술집, 오락시설도 수용 인원이 늘어나고 각종 모임도 규제가 풀리면서 인바운드 관광 수요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사모관광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비롯해 타주 한인들의 LA 관광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LA를 비롯한 서부 여행의 전반적인 문의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사모관광의 스티브 조 전무이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5월 말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메모리얼 데이를 시점으로 해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4월부터 많은 분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 서부 관광뿐 아니라 LA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한국에 계신 부모의 미국 내 관광과 더불어 백신 접종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 지금 백신 접종이 본의 아니게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한 김에 또 가족과 또 만난 김에 또 백신을 갖다가 관광할 수 있는 저희는 백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요. 관광에 대해서만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푸른투어의 박태준 이사는 LA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의 관광사들과 지속적으로 LA 관광 상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랑 거래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새롭게 저희가 바뀌는 환경에서 어떠한 투어가 가능한지 디테일한 어떤 문의들은 있었고요. 또 그거에 맞는 저희가 이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보내드렸고, 일정 논의는 작년 저도 있었고요.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LA 시내 관광 문의뿐만 아니라 서부의 그랜드 캐년 등의 국립공원 방문 문의 또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계속 이제 그 문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타주에서 오신 분들인데 LA 시내 관광 가능한지 6월에 그런 문의가 또 실질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5일부터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해외를 방문하고 한국으로 귀국 시 2주간의 자가격리 면제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한국민들이 LA 등 미주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LA 로컬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함께하신 미국 로컬타운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목요일 오늘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이론 오늘 오전에는 흐린 하늘 보이다가 시간 지나면서 차츰 맑아지는 메이그레이 날씨 패턴 보이겠습니다. 70도대 중반의 비교적 포근한 기온 보이겠고요. LA 지역은 75도, 밸리와 인랜드는 이보다 10도 정도 높은 낮 최고 86도, 해안가는 2에서 4피트 높이의 높은 파도와 함께 68도, 산간 지역 7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 패턴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해양성 기후로 인해 낮에는 다소 덥다 하더라도 밤 공기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드립니다. LA 61도, 벌뱅크 57도, 노스리치 57도, 토렌스 59도, 플러튼 63도, 애나하임 64도, 얼바인 62도, 리버사이드 5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시간 LA 시간 기준 8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밸리 지역입니다. 101번 노스 방향 화이트오그 에비뉴 지점의 고장 차량으로 인해서 흐름에 상당한 영향 받고 있습니다. 투윰가 에비뉴부터 정체 시작되고요. 정체 구간 통과에 2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셜먼웨이부터 차간 거리 좁히기 시작하면서 선셋 블루버드까지 정체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405번 노스 방향은 라스에네가 블루버드부터 세폴베다 블루버드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소토 스트릿부터 속도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LA 다운타운과 LA 한인타운 더딘 흐름 보이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베니스 블루버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 플로렌스 에비뉴부터 LA 다운타운 6가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브로드웨이 인근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플래처 드라이브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센타아니타 에비뉴 지점 추돌 사고로 2개 차선 차단돼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블루버드부터 사고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사고 구간 통과에 1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레이크우드 블루버드 지점 추돌 사고로 인해서 벨플라워 블루버드부터 차간 거리 좁히기 시작하며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5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홈트레이닝, 집에서 하는 운동 때문에 기구 구입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펠로톤이 자사 트레드밀 러닝머신입니다. 12만 5천 개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펠로톤 트레드밀을 타던 6세 아동이 트레드밀에 빨려 들어가 숨지고 어른이 29명이 골절상 등 부상을 입은 데 따른 것입니다. 펠로톤 트레드와 트레드밀이 리콜 대상으로 회사 측은 전액 환불해 주기로 하고 시장에서 판매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한인 여검사가 조직에서 상습적인 성희롱 피해를 입고 승진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보복을 입었다며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속해온 린다백 검사가 지난 3일 LA 슈퍼리어 코트에 상습적인 성희롱과 승진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백 검사는 검사실 내에서 성차별, 보복성 인사가 이루어졌고 성희롱 피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으며 카운티 정부에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배상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린다백 검사는 1995년부터 LA 카운티 검찰에서 근무했는데 처음에는 업무 배정도 좋고 승진도 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2014년 롱비치 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관계로 은퇴한 LA 경관 밤 넷을 만나면서 일이 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소개받은 날부터 밤 넷이 백 검사에게 추근됐고 점점 심해져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상사는 이를 무시한 채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후부터 검사실 내에서 자신에 대한 조직적인 억압과 보복성 부당 대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검사가 딸 건강 문제로 1년 동안 휴직했다 2015년 사무실로 복귀한 후에는 신입 검사에게 맡겨지는 프리리미너링 히어링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강등당했고 추후 브라이언 션 검사가 이끄는 유닛으로 배치된 뒤에는 자신의 커리어를 망가뜨리기 위해 조직 내에서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LA 검찰과 카운티 정부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내부 수사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일자리를 잃고 아직 취직을 못한 규모가 약 800만 명인데 이들 중 600만 명은 올해 안에 노동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추정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팀을 이끄는 해리스 글로벌 경제연구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 600만 명 정도가 올해 안으로 노동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인은 몰리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한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때문에 특정 분야는 임금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9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50만 건 밑으로 떨어진 49만 8천 건입니다. 전문가 전망치 53만 8천 건을 상당폭 밑돈 수준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뚜렷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현재 고용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신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월 5일 세계 손세정의 날을 맞아 할리우드 차병원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손 씻기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손 씻기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 감염관리부서에 따르면 감염의 80%는 손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손 위생 준수율이 10% 증가하면 병원 감염을 6%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손 위생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들은 12시간 교대 근무 중 100번 정도의 손 세정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것인데요. 바이러스 사멸은 물론 죽은 바이러스를 물로 씻어 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비누가 없어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경우 알코올 함유량이 6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DC는 지난 1월부터 3월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통제가 완화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한다라고 발표했던 CDC가 높은 백신 접종률, 방역 조치 준수가 동시에 이뤄지는 게 앞으로 수개월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입원과 사망을 막는 데 필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확대에 발맞춰 사무실 문을 다시 열기로 했지만 정규직 직원의 20%에 대해선 여전히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내용의 근무 지침을 공개했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작년 12월 일주일에 사흘은 직원들이 다시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지난달에는 지역별 상황에 맞춰 사무실 근무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사무실 복귀 지침을 다시 완화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파이자 백신을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직원들, 선수단에게 백신을 기부하겠다라고 파이자가 밝혔습니다. 파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이런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각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올림픽 참가자 중 필요한 이들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 2차 접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프리웨이에서 차량 총격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BS LA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피해를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난 석 달 사이에 남가주 프리웨이에서 차량 총격 피해자는 모두 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리사 샌포드의 케이스를 잠시 전해드리면 지난 3월 코로나 지역 15번 프리웨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91번으로 갈아타는 지점을 만나기 전 조수석 쪽에서 굉음이 났고 뒤이어 차량 창문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샌포드는 당시 누군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CHP가 도로에 있던 잔해물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자동차 수리를 하던 바디샵에서는 비비건에 의한 피해를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샌포드는 지난 4월 LA와 오렌지 카운티 프리웨이들에서 이런 일을 겪은 운전자가 무려 5명에 달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샌포드는 당시 무슨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줄이는 동안 자신의 옆에서 달리다가 급하게 프리웨이를 벗어난 검은색 혼다 시빅 차량이 용의 차량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샌포드에 따르면 시빅은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총탄에 프리웨이를 달리는 차량 창문이 깨지는가 하면 자칫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LA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HP는 이들 사건이 서로 연관됐는지의 여부와 범행에 어떤 종류의 총기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한인인 노인 아파트, 뉴저지의 노인 아파트에서 백인 여성 거주자가 한인들을 향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증오, 차별 발언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 정치권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저지주 두먼트 시니어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뉴욕주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는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3일 주정부 웹사이트를 뉴욕주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등 상위 12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S4716A를 표결에 붙여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각종 정보 등은 30일 이내에 번역해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되고 이 밖에 다른 정보 등은 90일 이내에 번역된 언어로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의 아시안 단체들이 올해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해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민권센터, 뉴욕 가정상담소 등 36개 아시안 커뮤니티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앤드류 양, 에릭 아담스 후보 등 9명의 후보가 참가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스미소니언 내셔널 아시안 예술박물관이 주최하는 워싱턴 한국영화제가 이번 주 금요일인 7일부터 시작됩니다. 6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이번 영화제는 여성 감독 대비적으로 구성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 총 9편의 한국 영화가 선보입니다. 파트 1 작품으로는 보희와 녹양, 82년생 김지영, 찬실이는 복도 많지, 남매의 여름밤 등 총 4편의 영화가 7일부터 23일까지 상영됩니다. 오는 11월 버지니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는 토요일에 열립니다.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이 최대 10,000명 정도가 일반적이었지만 올해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리버티 대학뿐만이 아니라 버지니아 전역에 39개 투표소가 설치돼 보다 높은 투표율이 예상된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5만 3천 명이 넘는 대의원이 등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볼티모어 시내 한인 운영 리코스토어에서 한인 여성 2명이 흑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에 한인 사회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한인회를 비롯해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 등 한인 단체들은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한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정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은 곧 그렇지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샌프란시스코 지역 의료 전문가들은 판단했습니다. 4월 말까지 전국에서 1억 40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전체 2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같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 때문에 집단 면역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가주 소식입니다. 북가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 백신 접종 가능 주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16세 이상 주민 70% 이상이 백신을 1차 이상 맞았다며 미접종 주민들에게 반드시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애틀 지역이 원거리 지역 동포들 시애틀 영사관이 원거리 지역 동포를 위해서 순회 영사를 재개한 가운데 아이다호주 보이지, 워싱턴주 스포켄, 몬태나주 보즈만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영사관은 이들 세 지역에서 2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음 날인 27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에서 순회 영사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포켄 한인 장로교회 그리고 몬태나주 보즈만 한인 장로교회에서 순회 영사가 실시됩니다. 워싱턴주입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논란 속에 세금과 관련된 2개의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인슬리 주지사는 터클라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본이득세와 저소득층 세금 환불법에서 사인을 한 뒤 부가 넘치는 사회 속에서 가난한 사회를 수용하거나 그 안에 사는 것을 거부하게 됐다며 워싱턴주의 조세 정의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입니다. 오하나 퍼시픽 은행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LA 소재의 CBB뱅크, 이 CBB뱅크와 합병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에 참여한 주주들의 99.5%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주주의 84.8%가 찬성을 한 것으로 인해 오하나 퍼시픽 은행과 CBB뱅크의 합병은 은행 감독기관의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양현종, 김광현 선수 소식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늘 또 류현진 선수도 등판을 합니다. 이에 앞서서 시애틀 메리너스 홈구장에서 관중들에게 백신 접종을 놔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홈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 라고 점점 스포츠계의 백신 접종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첫 선발 데뷔전에 나선 텍사스의 양현종 투수가 3분의 1 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아내는 위력적인 투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탈삼진 8개는 역대 한국인 선발 데뷔전을 통틀어 최다 기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텍사스 구단 사상 최고령 선발 투수로 데뷔전에 나선 양현종의 신고식은 1회부터 강렬했습니다. 왼손 투수 킬러라는 미네소타의 1, 2, 3번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모두 헛스윙 삼진이었고 결정구는 슬라이더와 빠른 직구, 체인지업으로 다양했습니다. 2회 원아웃 이후 가버에게 내준 솔로 홈런 하나가 옥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안정을 되찾은 양현종은 또다시 삼진쇼를 이어갔습니다. 삼진 2개로 2회를 마무리한 양현종은 3회 들어서도 위력적인 체인지업을 앞세워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냈습니다. And Simmons with an awkward swing. Another strikeout. 4 strikeouts in a row since Garver's home run. 4회 말에는 안타 2개와 볼넷으로 투아웃 만루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행히 후속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워 한숨을 돌렸지만 첫 선발 역할은 여기까지였고 두 번째 투수 존 킹으로 교체됐습니다. 구원 투수가 실점하지 않으면서
양현종의 선발 데뷔전 자책점은 1점에서 멈췄고 팀은 3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홈런 1개 포함 4안타 1실점. 아쉽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둔 인상적인 선발 데뷔전이었습니다. 특히 15타자를 상대로 뽑아낸 8개의 삼진은 박찬호와 유현진이 갖고 있던 한국인 빅리그의 선발 데뷔전 최다 탈삼진 기록 5개를 훌쩍 뛰어넘은 신기록입니다. 텍사스 구단도 공식 SNS에 3과 3분의 1이닝 이하 투구를 하고 삼진 8개를 잡아낸 건 양현종이 구단 역사상 두 번째이고 빅리그 데뷔 이후 첫 3경기 이내에 탈삼진 8개 이상을 잡아낸 것도 팀 역사상 두 번째라고 크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경기 초반 위력을 발휘했던 체인지업 결정구가 타순을 한 번 돈 이후 연속 안타를 허용한 부분은 다음 경기를 앞두고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 대처가 저로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초반에 그 좋았던 그 볼배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조금 안타를 맞지 않았나. 첫 선발 등판에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양현종의 활약에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그리고 어제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도 선발 출전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김광현 선수 등판할 때 벌어지는데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YTN입니다. (3회까진) 완벽했습니다. 안타 1개만을 허용했을 뿐 직구와 슬라이더를 섞어 던지며 무실점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4회 갑자기 제구가 흔들리면서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정면에서 쏟아진 햇빛이 문제였습니다. 더블헤더 편성으로 경기 시간이 2시간가량 당겨지면서 일몰 시각과 겹친 탓입니다. 햇빛에 좀 많이 반사가 심하게 일어나서 좀 선두타자의 포볼을 좀 주고 계속 볼넷을 좀 제구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안타와 볼넷을 더 내줘 맞은 무사말루 위기. 투수 코치가 김광현에게 다가가 상태를 점검하자 상대 감독이 항의합니다. 김광현을 강판시켜야 하는 두 번째 마운드 방문이란 겁니다. 앞서 김광현이 통역을 불러 동료들과 소통한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건데 비디오 판도까지 거친 끝에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3루수 아레나도의 불안한 수비로 한 점을 내줬지만 나머지 두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며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4회 말 득점 기회에서 대타로 교체되면서 김광현은 5회를 채우지 못해 2승 사냥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평균 자책점을 3.06으로 낮췄고 지난해부터 등판한 12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함께하신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 화성 이주용 로켓 발사 계속하고 있는데 실패했었죠. 4번이나 우주선이 폭발하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YTN입니다. And we have ignition. Starship heading back to the landing zone. Starbase Flight Control has confirmed, as you can see on the live video, we are down. The Starship has landed.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재사용 가능한 화성 유인 탐사선 스타쉽 시제품이 지상 착륙에 처음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첫 유인 우주 비행이 성공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높이 50m에 달하는 스타쉽은 지상 10km까지 이륙했다가 공중에서 1년의 과제를 수행한 뒤 다시 직립으로 착륙했습니다. 앞서 4차례 비행이나 착륙 과정에서 폭발한 뒤 5번째 도전 만에 이룬 성공입니다. 착륙 직후 밑부분이 작은 불길에 휩싸였지만 스페이스X의 방송 중계자는 메탄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드문 일은 아니라며 기술자들이 디자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험 성공은 스페이스X가 재활용이 가능한 태양계 탐험 수단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같은 날 스페이스X의 경쟁 업체이자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블루 오리진은 민간인 승객을 태운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를 7월 20일 발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0년 전 미국에서 최초로 우주 여행에 성공한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딴 뉴 셰퍼드는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 되는 날에 발사됩니다. 6좌석 중 한 석은 경매로 일반인에게 팔아 민간인 우주 관광을 개막합니다. He or she will write him or herself into the history books, not just of spaceflight, but of history. And on top of that, they're opening the doors for other space explorers to pass through behind them. 탑승객은 우주 경계선인 고도 100km 이상 날아올라 우주와 지구를 바라볼 수 있으며 3분 정도 무중력 상태를 체험한 뒤 내려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